대한민국 경남 사천 거대한 조립동 안에서 금속의 울림이 공기를 가른다. 수백 명의 기술자들이 KF-21 보라매의 동체를 둘러싸고 분주히 움직인다. 이곳은 단순한 생산 현장이 아니다. 한국이 항공 선진국의 벽을 스스로 부수고 세계 9번째 전투기 생산국으로 우뚝 선 역사의 현장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라매는 조용히 날개를 펴고 있다. 그러나 이번엔 하늘 위가 아니라 조립 라인에서다. 초도 양산이 시작되자마자 동시에 20대가 병렬로 만들어지는 광경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장면이다. 과거 전투기 개발의 관행은 하나의 시제기를 완성하고 시험한 뒤 서서히 생산량을 늘리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한국은 그 방식을 거부했다. 공개 직후 곧바로 20대를 동시에 조립하는 집중병렬 생산체제. 이것이 바로 한국형 혁신이었다. 그 배경에는 자신감이 있다. 이미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이 80%를 넘어섰고 전자장비와 항전 시스템의 완성도가 이런 상황에서 카이의 개발진은 생산 속도를 높이는 것이 단순한 양산이 아니라 기술 주권의 선언이라 믿었다. 실제로 영상 속에서 공개된 조립 라인은 사실상 최종 조립 단계였다. 길이 180m의 거대한 공장에서 5대의 KF-21이 동시에 동체를 맞추고 있었다. 과거에는 한 대를 완성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갔지만 이제는 모든 공정이 병렬로 진행되며 롤아웃 간격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었다. 이 효율화된 구조 덕분에 한국 공군의 실전 배치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폴란드가 공식적으로 KF-21 양산 지원 의사를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미 FA-50을 통해 한국 항공기의 품질을 직접 경험한 폴란드는 이번에는 공동생산이라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려 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차세대 전투기 확보가 시급해진 유럽 국가들에게 KF-21은 단순한 수출 상품이 아니라 전력체계의 혁신 모델로 비춰지고 있다. 폴란드가 기술 이전과 조립 라인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려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이유가 아니다. 이는 유럽 내에서 한국형 전투기를 거점화하려는 전략적 시도의 일환이다. 한국 입장에서도 이는 즉시 납품 가능한 기체를 보유한 전력화된 생산국이라는 새로운 지위를 의미한다. 생산 현장의 분위기는 숨막힐 정도로 긴장감이 넘친다. 각자의 작업구역에서 배관 연결, 동체, 조립, 전자장비 장착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박정우 KF-21 양산사업관리팀장은 단일 조립 라인으로는 공군 전력화 일정에 맞추기 어렵다며 듀얼라인 체제를 구축해 생산 속도를 2배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 전략은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 F-35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방식과 유사하지만 한국은 이를 더 정교하게 구현하고 있다. 공정 간 협업과 일정 관리 시스템이 완벽히 디지털화되어 있으며 동체 자동 결합 시스템과 파스 시스템이 투입되어 정밀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라 생산 과정 전체가 하나의 데이터 네트워크로 통합된 형태다. 초도 양산기는 이미 지난해 주요 동체 조립을 마치고 엔진 장착과 전자장비 점검 단계에 들어섰다. 모든 기능이 정상으로 확인되면 곧 시험 비행이 예정되어 있다. 시제기 6대는 여전히 항전 장비, 엔진, 레이더 등 세부 데이터를 수집하며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 중이다. 이 시제기들의 누적 비행 데이터가 쌓일수록 양산기의 안정성은 기하급수적으로 향상된다. 한 카이 관계자는 KF-21의 경쟁력은 무엇을 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겉으로 보면 단순한 철판 같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국면을 완벽히 구현해야 하는 고난도의 기술이 숨어있다. 이것이 바로 K방산의 근본 경쟁력이다. KF-21한 대에는 약 300만 개의 부품이 들어간다. 그중 단 하나라도 오차가 생기면 전투기의 균형이 무너진다. 이런 정밀 제조 능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일제강점기 총 한 자루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나라가 불과 80년 만에 자국산 전투기를 양산하는 나라가 되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산업성장이 아니다. 이는 국가의 자존심이며 기술 독립의 상징이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95%가 한국 방산은 이미 선진국 수준이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다수가 KF-21 개발을 대표적 성취로 꼽았고 이는 단순한 자부심을 넘어 국민적 확신으로 자리 잡았다. 정책의 성공보다 기술자들의 헌신이 더 큰 신뢰를 얻고 있다는 점은 K방산의 본질을 잘 보여준다. 이처럼 한국의 방위산업은 행정이 아닌 사람의 힘으로 성장해왔다. 국외 기술 이전이 막혀있던 시절, 연구진들은 해외 연수 중 잠깐 본 설계도를 머릿속에 나눠 기억해와 밤새 재현했다. 그 기억과 노력의 축적이 지금의 기술 자립을 이끌어냈다. 카이 항공우주박물관의 박태부 팀장은 누가 기술을 줘서가 아니라 아무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말 속에는 지난 수십 년간의 고통과 집념이 응축되어 있다. KF-21 보람에는 그 결과물이다.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기술 자립의 상징이며 독립된 국가의 의지를 실체로 증명하는 존재다. 대한민국의 하늘은 지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과거 수입과 의존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력으로 하늘을 지배하는 시대. KF-21의 날개가 완전히 펼쳐지는 그날, 한국은 단순히 하늘을 나는 나라가 아니라 하늘을 설계하는 나라로 기억될 것이다. KF-21 보람의 양산이 본격화되면서 전 세계 항공업계가 주목한 것은 단순히 속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이 선택한 병렬, 생산 구조와 국산화 기술 네트워크였다. 카이는 KF-21 프로젝트 초기에 이미 부품 공급망을 완전 국산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장기 계획을 세웠다. 전투기 한 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300만 개의 부품 중 65% 이상을 국내 기술로 생산하는 목표였다. 그 중심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중공업, 그리고 수백 개의 중소협력업체가 있었다. 그들은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연결되어 데이터와 공정을 공유했다. 부품 가공, 전자장비 조립, 엔진 테스트, 동체 결합, all of these 과정이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실시간으로 연동되었다. 이런 구조는 과거 미국과 유럽의 항공산업이 수십 년에 걸쳐 만들어온 네트워크를 단 10년 만에 압축 구현한 것이다. 카이는 이 시스템을 통합형 생산 생태계라 불렀다. 모든 부품의 공차는 0.001mm 단위로 관리되며 생산 데이터는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 즉시 분석된다. 이를 통해 조립 오차율은 세계 평균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 특히 자동 결합 시스템은 전통적인 인력 중심 생산 방식을 완전히 뒤집었다. 과거에는 숙련된 기술자들이 경험으로 조정하던 부품 정렬을 로봇과 인공지능이 대신 계산한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조립자가 아니라 감독자로 변화했다. 기술의 진화가 곧 노동의 형태를 바꾸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단순히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제조 방식을 혁신하는 나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효율화는 단순한 속도 경쟁을 넘어서 국제 방산 시장에서 전략적 무기가 되고 있다. KF-21의 생산 기간은 F-35 대비 40% 이상 짧다. 이는 곧 납기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전력화 시점을 앞당긴다. 한정된 예산과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빠르게 많이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국가는 극히 드물다. 한국은 바로 그 공백을 채우고 있다. 그 결과 폴란드, 말레이시아, UAE, 사우디 같은 국가들이 앞다투 협력 제안을 내고 있다. 카이 내부에서는 이미 추가 라인 확충 계획이 논의되고 있으며 연간 24대 이상 생산 가능한 체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속도는 단순한 산업 지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척도가 되었다. KF-21 프로젝트의 또 다른 핵심은 기술 주권이다. 과거 한국은 미국, 유럽으로부터 전자장비와 엔진 기술 이전을 여러 차례 거절당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레이더, 임무 컴퓨터, 항전장비 대부분이 독자 설계로 완성됐다. 특히 AESA 레이더의 경우 방위사업청 산하국방과학연구소가 자체 개발한 모듈 기술이 적용됐다. 이 레이더는 초당 수천 회의 빔 전환이 가능하며 200km 밖의 목표물을 동시에 탐지한다. 이는 유럽 최신형 전투기와 맞먹는 수준이다. 항전 소프트웨어 또한 완전 독립적으로 구축되어 업그레이드가 자유롭다. 외부 승인 절차 없이도 무장 체계나 임무 소프트웨어를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은 전쟁 상황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 기술의 주권이 곧 작전의 자율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엔진 분야에서도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2030년대를 목표로 한국형 터보팬 엔진 개발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의 GE-F414 엔진을 사용해왔지만 이제는 완전 자립을 선언했다. 독자 엔진이 개발되면 KF-21은 명실상부한 완전 독립 플랫폼으로 도약하게 된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한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에 이어 세계 6번째로 자국 엔진을 탑재한 전투기 보유국이 된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진보가 아니라 안보 자주권의 완성이다. 스페인 언론이 한국은 허락받지 않는 나라라고 표현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누구의 승인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길을 개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발전은 치밀한 설계와 철저한 데이터 관리에서 비롯되었다. KF-21은 개발 단계부터 완전 디지털 트윈 시스템으로 관리되었다. 실제 부품과 동일한 가상 모델이 실시간으로 동기화되며 모든 수정과 오류가 가상 공간에서 먼저 검증된다. 이는 개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테스트 속도를 2배 이상 끌어올렸다. 지금 이 기술은 AAV와 같은 차세대 수직이 착륙 항공기 개발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즉 KF-21은 단순한 군용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 항공산업 전체의 표준 모델이 된 셈이다. 한국이 보여주는
이 변혁의 본질은 속도가 아니라 정확성이다. 과거에는 무기 개발이 정치와 예산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기술과 데이터의 문제다. KF-21 개발진은 정치적 간섭 없이 오직 기술로 승부했다. 그들은 스스로의 능력을 증명했고 그 결과는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 스페인, 이탈리아, 체코, 루마니아 등 유럽 여러 나라가 KF-21의 생산 방식을 모델로 삼으려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기술 독립은 결국 생산 구조의 독립으로 이어지고 생산 구조의 독립은 국가 안보의 독립으로 귀결된다. KF-21은 그 흐름의 출발점이다. 보라매의 날개는 단순한 비행체 구조물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 기술의 집약체이며 독립의 상징이다. 엔진에서 항전 장비까지 모든 것이 한국 기술자의 손끝에서 완성되고 있다. 그들의 눈빛에는 피로보다 자부심이 서려 있다. 그 자부심은 한국을 하늘의 설계자로 만들었다. KF-21은 더 이상 꿈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현실이며 그 현실은 한국의 기술력으로 날고 있다. 폴란드의 결정은 단순한 수입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략적 제휴였다. 이미 FA50PL 도입으로 한국 항공기의 성능과 신뢰성을 직접 체험한 폴란드는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KF-21 공동 생산에 눈을 돌리고 있다. 전쟁의 그림자가 유럽을 뒤덮은 지금 폴란드는 자국 영공 방어를 위해 더 이상 미국과 유럽의 느린 의사결정에 기대지 않기로 했다. 러시아와의 전쟁이 장기화되며 폴란드 정부는 실질적인 전력 증강을 원했고 그 해답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한국형 전투기였다. 폴란드 공군사령관이 직접 KF-21 시제기에 탑승해 테스트한 장면은 이미 상징적 사건으로 회자되고 있다. 단순히 구매 의사를 밝히는 수준이 아니라 기술 이전과 조립 라인 이전까지 논의되는 수준으로 협력이 구체화된 것이다. 폴란드는 자국 내에 FA50PL 업그레이드 라인을 구축하고 이를 KF-21 생산체계로 확장하는 구상을 세웠다. 그렇게 되면 폴란드는 단순한 구매국이 아니라 유럽 내 KF-21 생산 거점으로 부상하게 된다. 한국은 기존 생산 라인을 FA50 양산에 집중시키고 새로운 대규모 주문 물량을 KF-21 전용으로 배정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양국은 생산 효율과 전력 증강을 동시에 달성하게 된다. 폴란드의 이런 행보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유럽 안보 지형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한다. 지금까지 유럽의 차세대 전투기 시장은 프랑스, 독일, 영국이 주도했지만 이제 그 축이 한국으로 기울고 있다. 폴란드의 선택은 또 다른 국가들에게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 체코, 루마니아, 핀란드 등은 이미 방산협력 확대를 검토 중이며 일부는 한국 방위사업청과 직접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유럽 내부에서조차 이제는 KF-21을 고려하지 않고는 차세대 공군 전략을 논의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특히 폴란드는 FA50을 통해 조종사 훈련, 부품 정비, 시뮬레이터 운영 등 모든 체계를 이미 한국식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KF-21 도입이 훨씬 수월하다. 즉, 한국은 단순히 전투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전력 운용 시스템 전체를 수출하는 나라가 된 것이다. 카이는 이런 국제 협력을 위해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는 듀얼 라인 체제를 도입하고 있다. 하나의 라인은 국내 공군 납품용, 다른 라인은 수출용으로 분리된다. 이렇게 되면 생산 일정이 겹치지 않으며 각 국가의 요구 사양을 맞춤형으로 반영할 수 있다. 폴란드형 KF-21은 전자전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고 서방 무기 체계와의 호환성을 높인 버전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유연성은 기존 서방 방산 업체들이 갖지 못한 장점이다. 록히드 마틴이나 에어버스는 각국의 요구에 따라 설계를 바꾸는데 몇 년이 걸리지만 카이는 불과 수개월 내에 새로운 변형형 설계를 완료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한국형 생산 구조의 위력이다. 폴란드 언론은 KF-21 을유럽형 대안이라고 불렀다. 비싸고 느린 유럽 차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인 FCAS에 비해 한국형 플랫폼은 현실적이고 신속하다는 평가다. 프랑스와 독일이 지분 분쟁으로 프로젝트를 지연시키는 동안 한국은 이미 시제기 시험 비행을 마치고 양산 체제에 돌입했다. 폴란드는 이런 차이를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당장 하늘을 지킬 수 있는 전투기다. KF-21은 그 조건을 완벽히 충족한다. 생산 라인 이전, 기술 공유, 공동 정비 체계 구축, all of these 요소가 하나의 패키지로 제시되며 폴란드는 이를 통해 유럽 내 항공산업의 독립성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폴란드의 방산 전략은 이미 명확하다. 미국의 기술, 한국의 속도. 이 조합이 유럽 방산의 새 흐름을 만들고 있다. FA50 도입으로 한국 기술의 신뢰성을 확인한 폴란드는 이제 KF-21을 통해 전투기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려 한다. 폴란드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은 단 10년 만에 우리가 3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풀었다
고 평가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발언이 아니라 한국 방산의 체계적 진화에 대한 진심 어린 인정이었다. 특히 한국이 보여준 데이터 기반의 생산 관리, 디지털 트윈 시스템, 부품 국산화율 65%는 유럽 산업계에서도 충격적인 수준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런 흐름은 곧 유럽 방산 시장의 균열로 이어지고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이 주도하던 시장에 한국이 새롭게 진입하면서 경쟁 구조가 재편되고 있다. KF-21은 F-35보다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스텔스 성능과 작전 반경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 강점이다. 또한 블록 2 이후 스텔스 성능 강화, 블록 3에서는 유무인 복합 운용이 가능하다는 로드맵이 공개되며 확장성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폴란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해 단순한 구매국이 아니라 기술 동맹국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려 한다. 이 움직임은 유럽 각국의 기존 전력 구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편 폴란드 내부에서는 한국형 방산 모델을 자국 산업에 접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폴란드 항공산업연합회는 한국형 공정 시스템을 분석하기 위해 전문가단을 사천 KAI 본사에 파견했다. 그들은 한국의 생산 구조는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라고 평가했다. 그 철학은 바로 속도보다 신뢰, 규모보다 완성도다. 폴란드는 이 철학을 기반으로 자체 방산 개혁안을 준비 중이며 장기적으로는 KF-21 기술을 토대로 자국형 전투기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카이의 입장은 명확하다. 우리는 기술을 나누지만 핵심은 함께 만든다. 즉, 기술 이전이 아니라 동맹의 개념이다. 이렇게 폴란드와의 협력이 본격화되면서 유럽 시장은 한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KF-21은 단순히 수출용 무기가 아니라 국가 간 산업협력의 매개체가 되고 있다. 폴란드의 선택은 유럽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었고 이제 그 파장은 서유럽까지 번지고 있다. 한국형 전투기의 날개가 폴란드 하늘을 날게 되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군사협력의 상징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 방산 질서의 서막이 될 것이다. 유럽의 하늘이 요동치고 있다. 스페인 언론이 한국의 KF-21 보라매는 유럽의 새로운 도전자라고 보도한 순간 유럽 방산계 전체가 긴장했다. 그동안 유럽은 자신들의 기술 우위를 자부하며 미국의 F-35 외에는 경쟁 상대가 없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한국은 불과 20년 만에 이 판도를 뒤집었다. 스페인의 대표 기술 매체 사타카는 KF-21은 단순한 신형 전투기가 아니라 국가 전략의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이 외부 승인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 노선을 택했다는 점은 유럽 사회에 강렬한 충격을 주었다. 스페인은 프랑스와 독일이 주도하는 FCAS 사업의 일원으로 참여 중이지만 갈등과 지분 분쟁으로 프로젝트가 수년째 지연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이미 시제기 6대를 완성하고 시험 비행 데이터를 축적하며 양산에 돌입했다. 스페인 내부에서는 비교가 불가피했다. FCAS는 아직 개념 설계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 비행은 2035년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반면 KF-21은 2026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엄청난 격차가 스페인 언론을 자극했다. 한국은 이미 데이터를 쌓고 있다. 우리는 아직 논의만 하고 있다. 이 한 문장이 유럽 방산의 현실을 드러냈다. 더구나 FCAS의 예산 분배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고 프랑스와 독일이 기술 주도권을 독점하면서 스페인은 주변부로 밀려났다. 기술 이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스페인은 조립만 담당하는 하청 구조에 머물러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자존심의 문제로 번졌다. KF-21의 가장 큰 매력은 경제성이다. 유럽형 차세대 전투기들이 천문학적 비용과 긴 개발 기간에 시달리는 동안 한국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동급 이상의 성능을 실현했다. 최고 속도 마하 1.8, 작전 반경 약 1, 900km, 무장 탑재량 7.7톤 F-16을 능가하면서도 F-35와 성능 격차가 크지 않다. 특히 유지 비용이 낮고 업그레이드가 자유로운 구조는 유럽 여러 스페인 공군 관계자는 KF-21은 우리가 원했던 현실적 5세대기에 가장 가깝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곧 유럽 내 정치적 논란으로 번졌다. FCAS에 투자 중인 정부 입장에서 이런 평가가 공개적으로 나온 것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유럽 방산업계는 그제서야 깨달았다. 기술 주권을 외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시스템은 느리고 비효율적이었다. 반면 한국은 국가와 기업이 한 몸처럼 움직였다. 방위사업청, 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실시간으로 협업하며 결정을 내렸다. 이는 유럽식 관료체제와는 완전히 다른 구조였다. 스페인 전문가들은 한국의 성공은 민주적 절차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일깨운다고 평했다. 지금 유럽이 직면한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속도다. 정치가 기술을 앞서는 순간 산업은 정체된다. 한국은 그 정체를 뚫고 나온 유일한 나라였다. 특히 스페인 해군은 심각한 위기를 느끼고 있다. 해상 항공전력의 중핵인 EEV-8B 해리어가 2030년대 초반에 퇴역할 예정이지만 대체 전력으로 F-35B 도입이 보류되며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FCAS는 해상형 모델 계획조차 없기 때문에 스페인 해군은 실질적으로 10년 이상의 전력 공백을 앞두고 있다. 이때 한국의 KF-21 해상형 모델 개발 소식이 들려왔다. 한국은 이미 전자전기 포드와 무인 편대 운용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향후 경항모용 개량형 KF-21 개발 가능성도 공식 검토 중이다. 스페인 언론은 이를 우리에게 없고 한국에게만 있는 옵션이라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유럽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한국산 무기를 저가형 대체품으로 평가하던 시각이 지배적이었지만 지금은 정반대다. 성능, 가격, 납기, 유지비, all of these 영역에서 한국이 유럽을 추월했다. FCAS와 GCAP는 정치 논의에 막혀있고 개발 일정이 불확실하지만 한국은 이미 실물 데이터를 바탕으로 블록 2의 블록 3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블록 2에서는 스텔스 성능을 강화해 외부 무장창을 적용하고 블록 3에서는 유무인 복합 운용이 가능해진다. 이는 사실상 6세대 전투기의 문턱을 넘어선다는 의미다. 스페인 언론이 한국은 5세대를 건너뛴 나라라고 표현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KF-21이 유럽에서 화제가 된 또 다른 이유는 개방형 아키텍처다. 유럽형 전투기들은 대부분 폐쇄적인 설계를 채택하고 있어 업그레이드 시마다 원 제작사의 승인과 비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KF-21은 모든 시스템이 모듈화되어 있어 구매국이 직접 개조할 수 있다. 스페인 엔지니어들은 한국은 기술을 숨기지 않는다. 협력을 전제로 설계한다고 평가했다. 이 접근법은 유럽 방산의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 중심의 폐쇄형 구조에서 한국식 개방형 플랫폼으로 흐름이 이동하는 것이다. 이 변화는 단순한 기술 트렌드가 아니라 방산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유럽 언론이 연일 한국을 조명하는 이유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다. 그것은 위기의 자각이다. 우리는 여전히 논의 중인데 한국은 이미 비행 중이다. 이 문장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스페인은 기술 독립을 꿈꾸지만 실제로는 프랑스와 독일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다. 반면 한국은 아무의 허락도 필요 없는 나라가 되었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기술 자립의 상징이자 정치적 독립의 상징이다. 스페인에서 보라매를 자유의 비행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상징성 때문이다. 이제 유럽의 시선은 한국을 향하고 있다. 스페인의 젊은 기술자들은 한국의 엔지니어링 모델을 교재로 공부하고 유럽의 군사학교에서는 KF-21의 개발 과정이 사례 연구로 다뤄진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변화다. 유럽의 하늘에서 시작된 이 파문은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보여준다. 느린 유럽, 빠른 한국. 이것은 단순한 속도의 차이가 아니라 의지의 차이다. 한국은 묻지 않았다. 그냥 만들었다. 그 결과 하늘의 주인이 바뀌고 있다. 유럽은 여전히 미래를 논의하지만 한국은 이미 미래를 실현하고